안녕하세요. 이지엔 성형외과 원장 박성욱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퀴즈 형식으로 가슴 수술에 대한 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가슴 성형을 하고 보통 한 2, 3일 정도는 좀 통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 빠르신 경우는 한 열흘 아니면 한 2주 정도, 그 정도는 회복 기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 일상생활은 수술하고 나서 그 2주 후부터는 가능하실 거고요. 근데 좀 격렬한 운동 같은 경우는 2달에서 3달 정도 좀 미뤘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슴 성형의 회복 기간은 2주다. 사실은 수술을 하는 방법이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. 겨드랑이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슴 밑선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륜 근처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예전에는 배꼽에 남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 식염수백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요. 세 군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수술 흉터는 언제쯤 흐려지나요? 수술 흉터가 흐려지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뭐 물론 한 2,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좀 풀어지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눈에 좀 띄는 형태로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. 가슴 성형 절개 흉터는 겨드랑이에 남는다.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계시면은 아무래도 피가 좀 고여 있는 양상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갖다가 붓기 같은 것도 좀 빨리 빠지고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좀 등받이를 세운 상태로 이렇게 좀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언제부터 편하게 잘 수 있나요? 편하게 주무시는 거는 이제 잠버릇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한 달 정도 경과하면서부터는 좀 편하게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슴 성형 후 취침 자세는 약간 등받이를 세워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. 가슴 성형 후 아기 모유 수유는 수유하신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. 예. 하지만 그 백이 상태가 어떤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2, 3달에 한 번 정도씩은 백에 이상이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가슴 성형이 쉬운 모양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좀 많이 처진 가슴의 경우에는 성형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. 이를테면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셨다든가 아니면 출산 이후에 좀 모양이 많이 처지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. 가슴 수술이 어려운 모양은 많이 처진 가슴이다. 흉터가 적은 수술 방법은 겨드랑이를 통한 수술 방법입니다. 그것보다 조금 더 남는 거는 이제 유륜으로 들어가는 방법. 가장 좀 많이 남다고 보는 방법은 밑선 절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. 근데 그 뭐 이를테면은 걸그룹이라든가 무슨 레이싱 걸 그런 쪽을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경우는 다른 또 절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른 잣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를테면 코 수술로 봤을 때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하면은 뭐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딱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들어가 있고 또 지방 이식은 좀 대량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생착률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모양이나 부피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 두 방법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? 저는 뭐 보형물 사용하는 게 조금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
가슴 지방 이식과 가슴 보형물 삽입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. 가슴 성형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수술법은 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. 근데 뭐 어디로 접근하든 간에 다 단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. 이를테면은 겨드랑이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위쪽으로 접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형물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. 그다음에 밑선절개 같은 경우는 이제 흉터 문제가 얘기가 될 수가 있고, 유륜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유선 조직들이 개입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 단점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. 이를테면은 뭐 유륜절개 쪽으로는 좀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는다든가, 뭐 겨드랑이 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드레싱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고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한다든가, 뭐 그런 방법들로 보완이 가능한 거니까요. 어떤 방법을 딱히 부작용이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럼 부작용이 가장 적은 수술법은 없다가 되는 건가요? 그냥 원장님들이 가장 잘 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겠죠. 예. 가슴 성형을 가장 받기 좋은 시기는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신 경우, 그런 경우도 가슴이 처질 수 있고, 출산 이후에도 가슴이 처질 수 있고, 이렇게 수술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는 특별히 출산 전후로 나눠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, 그럴 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가슴 재수술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원인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은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고, 아니면은 구축이 생겨서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, 구축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구축된 것들을 캡슐을 잘 제거해야 될 것이고, 그다음에 출혈이 좀 덜 되게 지혈을 갖다가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것이고, 그다음에 피가 고이는 걸 갖다가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그 백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좀 마련해야 될 수 있을 거고요.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염증에 대한 컨트롤을 잘 하면서 약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, 또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모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잘 파악을 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?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